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치 성향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무 멋진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혹은 우리 엄마 아빠가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뭐 등등의 이유가 있을 텐데,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정치 성향이라는 거는 유전자가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하.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최근에 출간이 됐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실, 오늘은 박문호 우리 뇌과학자분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서로 만났죠. 아이, 그러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도 함께 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딱 보면 정치 성향 다 보이시죠, 우리? 그거 유전자가 없어서 피라도 뽑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방울 또 이렇게. 네. 일단 정치 성향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들, 혹시 우리 기자분들은 어떻게, 뭐 많이들 사람들 워낙 많이 만나시잖아요. 저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뭐 본인이라도. 보통은 네.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나의 성향이 결정된다고들 생각을 하죠. 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태어난 지역, 나를 둘러싼 집단, 내가 교육받은 환경, 학교, 뭐 주변인, 경제 수준,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SES라고 하나요?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뭐 그런 것들이 역시 MBA 출신입니다. MBA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미친다. 내 정치 성향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책 정치 성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여기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우리 저 박문호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신다면. 예, 뭐 이 책은 거의 유전적이다. 이쪽에 이제 방점을 두고 강조를 하죠. 유전. 예, 그 특히 조금 그 묘한 거는 네. 우리가 학습이나 문화적으로 될 거라고 직감적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게 인간의 그 인지 작용이 아주 교묘한 작업이었다는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인지 작업의 교묘한 예. 작업이다. 그러니까 그걸 예? 유전적인 걸 직감적으로 오지 않는데 예?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서 된 걸 됐다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한다는 착각을 거죠. 쪽에 불러일으키게 뇌가 그렇게 만든다. 만들어 간다는 네. 거예요. 그 점이 이 책이 좀 아주 유니크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까? 네. 왜요? 네. 왜 착각하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가 문화적 존재고 사회를 이루고 사는 데는,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 있잖아요. 그거하고 네. 비슷한 거예요. 하얀 거짓말. 예. 예. 뭐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예의상 해야 되는 그리고 예의상하는 뭐 네. 이렇게 거짓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걸 다 빼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 얘기가 너무 지금 이 대전제를 건너뛰고 뒤로 네, 왔는데 네, 네. 그래.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건 유전자가 결정한다고?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내가 사실 우리 부모님의 성향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과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데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가 결정한다고 하는 거에 근거가 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 네. 제가 흔히 하는 말이 난이도 설정,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난이도요? 예. 네. 자, 우리가 뭐 이 문제는 일단 누구나 다르면 간단치 않은 문제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다. 복합적이다 느껴지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일단 유보를 하고 네. 이 문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문제인가. 다시 말해서 정치적 성향이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과학계에서나 정치학계에서나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느냐 혹은 정답이 있느냐. 네. 이런 난이도 문제에서 이거는 상당히 고난이도. 답을 예. 명확하게 내기 좀 어려운 어려운. 거군요. 예. 그래서 다 그런 문제일수록 다 개개인 이제 의견이 있고 네. 또 주장들이 있고 또 신념에 가깝고 형성된까지도 다 있는데 네. 그런 문제에서도 또 합의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런 문제를 고난이도 문제라 그래요. 네. 그걸 특히 과학의 잣대로 설명하려면 네. 어느 정도 과학은 계량화해야 되잖아요. 네. 측정화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상황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역사마다 민족마다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접근하기 전에 미리 좀 예방 주사를 맞고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 어려운 문제라는 건 일단 우리가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대신 이제 이 책에서는 유전이 많이 좌우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 성향을 결정할 때.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직감적으로 확 오지는 않죠. 그래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고 그건 아주 애매한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저자는 상당히 유전적이다.
그 유전이 뭐가 되면 예. 나는 진보가 되고 뭐가 되면 예, 보수가 간단합니다. 되는 그래서 네. 이 문제가 그 상당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 같으면 우리 인간이 잘하는 방법은 그거하고 비슷한 문제를 찾으면 돼요. 네. 그러면 그 문제를 갖고 접근하기 쉬운 문제를 찾는 게 뭐냐 하면 예. 사람의 개성하고 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개성. 개성. 예. 성격. 정치적 성향하고 성격하고 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직감적으로 좀 오잖아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네. 되죠. 아. 네네. 그럼 성격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이나 꽤 연구를 많이 해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성격으로 일단 들어가면 네. 예, 상당히 유출을 할 수 아. 없다는 거예요. 예. 성격은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성격은 이제 간단히 그러면 그 정치적 이게 유전이냐 환경이냐 그 질문이 성격이 유전이냐 저 환경이냐로 치환된다는 거예요. 아, 네. 예. 이렇게 예. 잘합니다. 이렇게 예. 공학자들이 이런 기법을 잘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은밀성은 좀 떨어지지만 오히려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 성격은 이건 누구나 다 상당히 유전이라는 거. 이게 뭐 성격이 어떠면 그럼 더 정치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을 그치. 가질 수 있고 그게 이어져야죠. 성격이 어떠하면 네. 보수적 성향을 가질 그렇죠. 확률이 높고 이런 네. 게 있는 오케이. 그러면 성격은 기본적으로 MBTI인가 그거 있죠. 아, 요새 밑에 나오나요? 아, MBTI. 네. 아, 좋아요. 그거는 예.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네. 다 아실 거죠. 네. 그래서 성격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브레인과학자들이 합의가 본 게 있어요. 예. 그걸 이제 빅5라 그래요. 이제 아.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빅5요. 예. 그래서 성격의 5가지 범주. 네. 첫 번째 개방성, 어. 그다음에 친화성, 네. 그다음에 신경성, 어. 그다음에 그 성질성. 네. 예. 그다음에 외향성. 아.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성격할 때는 내향적이냐 외향적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내향적이란 건 없어요. 어. 아. 옛날에 기존 그 통상적 그 상식하고 좀 다른 게 얼마나 외향성이 있느냐만 보지 내향적이라는 건 그거 없다는 없다는 거예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외향성하고 개방성은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걸 따로 분류를 해요. 어. 외향성. 자, 한번 구분해 보세요. 외향성하고 개방성이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을까요? 개방성은 뭔가 새로운 이야기에도 그냥 잘 듣는 거고 외향성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밖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좀 전달하려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아, 예, 상당히 정확합니다. 저- 오마이 사이언스. 네. 아, 좋아요. 아, 그래요? 오마이 사이언스. 좋습니다. 그게 예. 간단히 직업군을 보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예. 아. 그 외향적인 사람은 네. 그 보상 심리가 굉장히 작동을 해서 가깝게는 외판원이잖아요. 아. 판매왕들. 예. 네. 그거는 금방 이해되는데 사실은 외향성의 가장 정점을 찍은 그 그룹이 뭐냐 하면 탐험가들입니다. 탐험가. 이게 금방 안 떠오를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경제적 보상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명예로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음. 히말라야 올라가는 사람들 있죠. 네.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사람들, 네. 극지 탐험하는 사람들. 네. 요 사람들이 외향적 성격입니다. 음. 금방 오지 않죠 느낌이. 네. 아. 근데 이제 그 외판원들 같은 경우는 영업 사원들은 상당히 이제 외향성이 좀 가까워요. 그는 이제 보수와 관계 있고 그 정도로 되는데, 근데 개방성은 뭐냐면 간단히 예술가들입니다. 예술가들. 그리고 경험의 개방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막 새로운 음식도 막 먹어보고. 그렇죠. 네. 예. 아, 새로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도 그 경험하는데 두려움이 별로 없고. 굿 바로 그 점입니다. 굿. 네. 오마이 사이언스. 아. 네. 근데 그러면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게 5가지잖아요. 개방성, 예.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 그러면 개방성이 더 높은 사람들은 예,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질 확률이 더 높아요? 약간 관계 있습니다. 그럼 빨리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요 5가지가 당연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 어느 게 좋고 나쁘게 아닙니다. 예. 그 장단점만 아시면 금방 이해합니다. 첫 번째 가장 성실성. 성실성은 가장 성공하기 쉬운,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죠. 네. 성실성은 장점이 열심히 일해갖고 그게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강박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 금방 이해됐죠. 네. 네. 예, 집요하게 그 강조를 하는 네, 사람. 있어요. 네. 그다음에 개방성은 예술 가지고 경험에 대해서 개방하고 타인에 네, 대해서 네. 오픈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고가 유연하고 개방적인데 장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 결정적 단점이 있습니다. 개방성 있는 사람들의 예. 단점. 엉뚱한 걸 잘 믿어요. 아무거나 미신. 믿어버려. 예. 외계인, 예. 미신. 예, 아. 사이비가 예. 요게 잘 빠져요. 예. 개방성. 그래요? 결정적으로. 네. 예. 그다음에 친화성은 네. 그 무슨 단체마다 총 많은 사람 있죠. 마당갈 때. 아. 금방 알죠. 이 친화성을 가진 사람은 감정이입을 잘해갖고 친구들이 많고 인기 좋고 잘 살아가요. 네. 아. 그럼 장점이잖아요. 네. 누구나 다 필요한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정적 단점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을 못 대장이 챙기나? 잘 안 돼요. 아. 대장이 잘 안 돼요? 예, 되는데 오히려. 대장은 안 돼요. 자, 우리가 금방 떠오르죠. 그러니까
최고로 올라가는 사람은 뭔가 카리스마 뭐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그 느낌이 있죠. 네. 그러니까 마당발하고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아, 친화성하고는. 그다음 친화성은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네. 공감을 빨리 얻는데 독단적으로 창의적으로 뚫고 나가는 이게 좀 약하다는 금방 오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외향성은 모험을 잘하는데 외향성은 금방 알죠. 뭐냐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족도 안 돌보고 네. 예, 아하.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예, 금방 앞만 끔찍함하는 사람 보는구나. 보면 금방 알죠. 예. 지 혼자 그래서- 그냥 어디 막 그렇죠. 가버리고. 예. 예. 그럼 명예를 이제 굉장히 보상을 받죠. 예. 예. 그래서 이 5가지, 자, 이 가장 중요한 관점 뭐냐면 이 5가지 인간의 개성의 이 범주가 굉장히 공고하게 오랫동안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진화되어 왔느냐 하면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야 이제 유전학에서 뭐라 하냐면 잡종 강세가 된다는 거예요. 잡종 강세. 강세. 아, 예. 섞여야 강해진다. 그렇죠. 다양한 게 예. 우리가 차맛을 보려 하면 차맛이 단맛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다고 쓰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5가지가 다 기본적으로 좀씩 있는데 어떤 게 더 많이 있고 그렇죠. 적게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게 많으면 그러면 진보적인 사람,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어떤 게 많으면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갖습니까? 예, 중요한 질문인데 바로 개방적인 사람이 진보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자, 개방성은 왜 출현했느냐면 우리가 농업혁명 이후부터 네. 인류가 쭉 진화하면서 마을을 이루고 살잖아요. 네. 그러면 마을이라는 게 굉장히 시족 공동체를 갖고 단합된 거잖아요. 내부 결속이 잘 되잖아요. 네. 그럼 마을에는 바깥 마을의 경계 지점에서 외래인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항상 인류 역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음. 바로 그쪽에 개방적으로 그러니까 외부 사람에 대해서 오픈하는 사람들. 네. 이게 개방성.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그 억압받거나 하청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전형적인 진보 진보적인. 성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수 성향은 뭐냐면 네. 내부 결속. 그래서 가장 안정. 중요한 이 책에서도 굉장히 그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류가 농업혁명 이후부터 쭉 오는 삶의 패턴에서 마을 단위로 하나의 그 해서 시족 사회, 부족 네. 국가, 그다음에 고대 왕국으로 쭉 진화를 하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덩어리가 모아지잖아요. 네. 그럼 반드시 바깥 외부하고 내부가 딱 갈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을 바로 배척하고. 그렇죠. 예. 그대로 가면 이거는 즉각적으로 배척을 해버립니다. 네, 네. 그래서 제노사이드까지 일어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외부자냐 내부자냐 이게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브레인 속에서 이분법적 오퍼레이터가 작동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2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심리학에서 많은 실험이 있고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이 이분법적 오퍼레이터가 거의 200만 년 이상 공고하게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네. 예, 선 하나 꺼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무의식적으로 그냥 근데 갈라져요. 보통 우리가 성격할 때 이러한 성격 기질마저도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예. 뇌가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예를 네. 들면 위험을 회피하고 네. 안정을 좋아하고 질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 편도체라는 뇌의 부위가 예. 발달이 되어 있대요. 그렇게 생겨 먹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나의 성격과 정치적 성향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환경적인 요인도 이제 결합을 하지만 그것도 이제 뭐 후생 유전 뭐 이렇게 이따 예. 설명을 아마 해주실 텐데 기본적으로 뇌에 그렇게 박혀 있고 진보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형성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전전두엽인가 거기 뭐가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람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가? 그 점이 예.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거 두 개 다를 상식적으로 도외시할 수 없잖아요. 예. 그게 비슷하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 최근 쪽 학문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유전이 엄밀히 말하면 이 책에도 나옵니다. 정치 성향의 유전이 얼마냐 하면 고전에 유방암의 유전이 얼마냐 하면 31%입니다. 유방암이 하필이면 키는 70%. 키는 70%고 저 유방암은 혈액은 31%? 100%고 미안하네. 예, 그건 다 나왔죠. 성분 예, 금방 나와요. 알잖아요. 예. 나오는데 유방암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예. 유전이 있다는 거 대충 알잖아요. 예. 그게 32%고 네. 정치 성향이 얼마냐 하면요. 32%입니다. 아, 유방암 그렇대요. 성향보다 높습니다. 네. 그 그럼- 부모의 정치 성향을 따라갈 확률이 아니면은 유전일 유전, 예. 확률이? 유전이 DNA의
박혀 있는 확률이 32%나 된다. 31%. 이게 31%라는 게 전 약간 좀 헷갈리는 거는 네. 부모를 따라갈 확률이 31%라는 거예요? 아니면 31% 정도의 포션으로 이 사람들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뭐 또 꺼내세요? 간단하지 않아 갖고 어머나. 제가 유일하게 갖고 다니는 부교조가 요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 어떤 부교조를 쓰지 않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DNA입니다. 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연기예요. 없어갖고. 자, 유전이란 말은 뭐냐면, 자, 이게 DNA잖아요. 네. DNA 이중 나선인데 여기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빨이잖아요. ATGC. 그렇지, 굿. 이게 몇 개냐 하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32억 개로 돼 있어요. 네. 32억 개. 개요. 네. 그게 23개 염색체 상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하나당 거의 한 수천만 개, 1억 개 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거 하나를 들고 왔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러면 자, 유방암이 유전이 31%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여기서 유방암 그 특징을 갖는 염기 그걸 하는 그 돌연변이 있는 그게 유전이 31%란 말이에요. 요거는 부모한테 타고나는 거예요. 어떻게 타고나느냐 하면 정자 난자가 결합할 때 네. 요거 하나는 정자에서 왔고 하나는 난자에서 왔어요. 너무 됐죠? 야해요. 너무 간단해요. 엄마 아빠에서 온 거예요. 됐죠? 네. 와갖고 요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두 쌍으로 하느냐 하면 네. 아버지한테 온 거, 엄마한테 온 거가 완전히 그 유전 정보가 이렇게 딱 정확히 마주 보고 있어요. 네. 마주 보고 있고 요걸 대립 유전자래요. 마주 보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자, 유전이라 했을 때 정치 성향의 유전이라는 것은 요 네. 타고난 요게 32%라는 거예요. 유방암보다 좀 더 크다는 거예요. 음. 성격이 얼마냐면 45%, 이 책에 의하면 45%라는 건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나머지 자 대략 30%를 해도 70%가 우리는 그러면 환경이라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요 점이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 70%도 유전이라는 현상 같아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도 이거는 100% 유전적이라는 거예요. 자, 요즘 개념입니다. 너무 30% 절망적인데. 예,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 책의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네. 30%, 31%가 타고난 DNA에서 결정됐다면 네. 그럼 나머지 70%는 후천자 학습이나 그거지 환경이다. 않느냐 환경이 예, 아니냐. 예. 근데 그 환경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요거는 안 바뀌어요. 안 예. 바뀌는데 네. 이걸 인출해 갖고 단백질로 만드는 과정 있잖아요. 예. 그 과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레이트가 그 효율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유전자는 네. 이제 그대로인데 그 중에 뭘 갖다 써서 이거를 이제 예. 바깥으로 형질을 보여주느냐 보여주는 요 표현이요.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는 같다는 같다는 거 거예요.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이게 이제 유전자는 돌연변 이후에는 바뀌지 않거든요. 네. 그대로 있고 네. 이걸 유전자 로또라 그래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예. 우연이요 그냥. 음. 그게 30%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는 뭐냐 하면 나머지 70%도 다 여기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네, 여기서 네, 네, 어디 네. 시작하느냐 하면 이거는 안 바뀌는데 이거를 발현할 확률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걸 후성 유전학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알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든 행동에 겁니다. 다 예.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 예. 거고 그러면 끝으로 요것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와 전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내가 그러면 대화나 아니면 설득을 통해서 좀 바꿀 수는 있어요? 아니면 그것조차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예, 바로 그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대단한 게 타협이 아니고 네. 협상이라는 거예요. 예, 예, 바꿀 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종교적 신념 바꿀 수 없는 거와 똑같아요. 예. 성격 바꿀 수 없는 거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한테 새로운 솔루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네. 타협이나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 네. 협상의 대상이라 하면 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감정이 개입이 안 한다는 거예요. 예. 협상에는 감정이 개입 안 하잖아요. 예. 포카페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감정을 숨겨야 되잖아요. 네. 오히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게 기황된 감정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진짜 알려주고 싶은 책이에요. 예. 자, 우리가 설득을 하고 타인을 프로파간다를 하려면 감정이 개입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 자아가 훼손이 되잖아요. 그럼 나도 반대 의견을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4, 5년을 이렇게 이런 소용돌이에 빠져 있잖아요. 이걸 협상으로 바꾸면 네. 협상 테이블 나오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협상이라는 거는 반드시 줄 거가 있고 받을 거가 있잖아요. 네. 그걸 정확히 계산해갖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국민의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감정이 줄어들고 괜히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에너지 거예요. 쓰면서 네 맞습니다. 생각 바꾸려고 하고 내 생각 응. 바꾸려고 예. 하지 말고 응. 내 생각이 갖고 있는 것, 네 생각 갖고 있는 것 중에 교환할 수 있는 거 서로 교환해서 예. 가자. 그렇죠. 못 바꾼다. 그렇죠. 우리가 예. 가장의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난 거잖아요. 예. 막 전반적인 소모적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이걸 이제 불식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명확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유전이냐 이 문제에서 성격으로 바꿔놓으면 답이 있잖아요. 네. 성격이 5가지 있는 것이 자 우리 모임에서 성격이 딱 2가지 외향성하고 개방성밖에 없다 하면 그 사회가 얼마나 터프해질까요? 예. 네네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호모사피엔스에 진화되어 왔듯이 네. 보수냐 진보냐 이 2개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책에서 굉장히 역설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한 사람이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갖고 어떤 상황에서는 보수적 의견을 내고 예. 어떤 상황에 진보적 의견을 내는 게 더 융통성 있고 좋지 않느냐 했는데 예. 이걸 게임 이론에서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아예 사람이 딱 2표로 갈라져가 하나는 보수 하나는 진보 해갖고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절대 다수 사람이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 많은 실험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예. 협상의 대상입니다. 네. 타협이나 설득을 하려면 에너지가 들잖아요. 예. 네. 정서가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타인의 바로 자아나 이런 걸 허투를 하게 돼요. 상처를 줘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이 책의 이제 그렇죠. 주장이란 말씀이신 거죠? 교수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유전자를 통해서 이미 정해졌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난 점점 보수적이 돼. 그러니까 사람의 연령대에 따라서 성향이라는 게 약간 바뀌기도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 과거에는 보통 우리가 막 전향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진보 진영에서 막 학생운동 치열하게 하시다가 지금은 굉장히 뭐 극우라고 할 정도의 보수 성향을 지닌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변화들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게 사회적 영향이죠.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이런 이야기나 저도 강의 이런 걸 좀 해보면 예. 단장 나오는 게 진보에서 보수로 바뀐 사람이 있다. 네.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보수에서 진보로 바뀐 사람 몇 명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진보에서 보수로 바뀐 사람은 언론에 다 알아요. 우리가 누구라 하면 다 네. 알잖아요. 예. 근데 보수에서 진보로 바뀐 사람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예, 없어요. 예. 이 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하나는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노출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방법론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20대 남자들이 약간 뭐 보수 쪽으로 보수와? 약간 돌아섰잖아요. 네네. 일부 돌아섰잖아요. 네.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짧은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대규모 정보를 노출했잖아요. 네. 그럼 이 실험을 전 국민을 대상해서 검열 없이 무제한적인 정보를 노출해보자.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이가 들면 어떤 거에 간접 실험입니다. 뭐냐면 나이가 들면 정보가 많아지죠. 경험이 경험이 많아지죠. 많아지죠. 예. 네.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왜 보수적으로 되느냐 하면 경험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보수 진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히 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선정 논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이라는 걸 강의를 해보면요. 기억은 비선정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확률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역동적입니다. 매 순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러나 지금 비선정적이다 이런 확률적이다 이런 걸 지금 다 아우르는 생물학이 뭐냐면 바로 후성유전학입니다. 이 후성유전학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DNA는 바뀌지 않는데 DNA가 발현돼 갖고 단백질로 만들 확률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네. 자 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개성도 메인 이론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데 우리 잘 보면 바뀐 사람이 있어요. 맞죠? 네. 그건 어떠냐 하면요. 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개방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 오랫동안 사회화가 된 거예요. 사회화가 돼 갖고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개방적 후천적으로 그 능력을 얻게 돼요. 네. 그러나 그 사람도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자기 본래 유전자의 속성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네. 그걸 말하면 잠시 가려졌다는 거예요.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은 한번 중독이 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덮여 있을 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유전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 덮여 있으면 괜찮잖아요. 무슨 말인지죠? 사회에 영향을 안 끼치는 거예요. 예. 그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거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100%다 유전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환경이라 불렀던 그 부분이 후성 유전학이라 이래 보시면 돼요. 네. 네. 간단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바꿀 수 없는 부분이 바위같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심정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안을 얻으면 되냐면 보수든 진보든 하나가 없어지면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다. 예. 명확하다는 거 이게. 그리고 그것도 한 사람이 보수냐 진보냐 유연스럽게 하는 것보다도 두 팀이 치열하게 갈라져 갖고 감정을 섞지 않는 협상을 하면 절대 다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독재자가 안 나오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진보가 짧게 보는 그런 것도 보수가 오래 경험상에서 이렇게 또
보완을 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수자 진보자는 같이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구계자예요.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 간단해서 우리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보수자 진보 싸우지 않잖아요. 딱 스탑 해버리잖아요. 네네. 그렇게 한패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게임이요. 보수냐 진보자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너무 심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해진 게임이라는 거예요. 다 잘 되고자 하는 게임인데 그 답은 뭐냐면 바깥에 적이 들어오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뭐 온갖 싸움이 있었지만 국공합작이 딱 돼 있잖아요. 예. 모든 나라에서 모든 민족이 일어나는 게 외적이 쳐들어오면 내부가 단합하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보수 진보라는 이 게임이 이게 사실은 전체로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협상 게임으로 보는 관점이 우리의 그 심적 부담을 줄여주고 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네. 그게 바로 이 메시지. 알겠습니다. 이게 서로 뭐 죽일 듯이 전쟁하고 서로를 이제 없애야 될 존재를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게임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서로 협상해서 그렇죠. 줄 거 주고 얻을 거 얻자. 예. 서로 바꾸려고는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가장 좀 더 네. 세부를 들어가면 이제 국외자 문제입니다. 지금 보세요.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유럽에서 몸살 앓고 있는 게 이민자 문제잖아요. 지금 저 트럼프가 하는 메인 출발이 이민자 문제잖아요. 네. 이게 같은 공통점이잖아요. 예. 조선시대 개화파하고 수구파도 뭡니까? 조선을 개방하느냐 폐쇄하는 이 문제잖아요. 네. 외부를 지역 어떻게 볼 외부하고 것이냐.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그걸 집요하게 이야기를 예. 합니다. 예. 이 뿌리가 우리 인류 문화사적으로 왜 이게 생겼느냐 하면요. 우리가 집단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두 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네.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걸 알 때 네. 이게 사실은 좀 더 보면 포유동물에서 놀이입니다. 네. 이걸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해요. 놀이요? 놀이. 어. 자, 모든 포유동물은 놀이를 합니다. 근데 네, 파충류는 못 합니다. 악어나 도마뱀은 할 수가 없습니다. 놀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포유동물이 유치원쯤 될 때 우리 인간 네, 포함해 갖고 강아지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새끼 때 깨물고 놀죠. 깨물고 놀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잠깐 보면 뭐 심각하게도 막 이렇게 해요. 네.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포유동물이 사회화되는 학습 과정의 놀이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 봐요. 저는. 진보 보수라는 게 왜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출현했는가. 첫 번째 국외자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왜 이게 체해져 버렸냐면 이 책에서 굉장히 준데 혐오감하고 링크돼 버립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 판단은 논리가 그래서 아니라 아까 편도체 감정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 보수주의자들이 편도체가 대략 20% 이상 조금 크대요. 그 뭐 자료도 나와요. 예. 뭐 크게 신빙성인 이야기는 아닌데 일단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어떤 사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예. 보수주의자들은.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진보주의는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외연을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시 사회에서 부족 국가 그다음에 고대 왕국으로 바뀌려 하면 네. 인구 집단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고계자를 받아들이잖아요. 예. 이 두 가지 어쩔 수 없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데 두 가지 필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무리를 네.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무리들을 받아들이고 요거 두 개가 항상 잘 있어야 그렇죠.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렇죠. 예. 여기서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편도체가 굉장히 간략하기 때문에 예. 이게 조금만 하면 감정을 한다. 아. 며칠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저 여객기 조종사 2명이 싸워갖고 지금 파면당했잖아요. 예. 정치 이야기하다가. 예. 그때 나 그런 기사를 보면 참 암울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어차피 설득을 할 수 있는 예, 영역이 이거는 아니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혐오감으로 가기 때문에 예. 조심을 해야 된다. 예.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종교 토론은 안 하는 거 다 상식이 돼 있잖아요. 네. 네. 정치 토론 하면 안 돼요. 아. 아 그래요?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느냐 이거.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잘못하고 원초적으로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면 조금만 하면 혐오감으로 있- 감정이 풍덩 들어가거든요. 감정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니까. 그래서 원초적으로 이걸 전 국민한테 알려줘야 돼요. 종교 토론 안 하는 거 거의 상시가 됐다시피 네. 예. 정치 토론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네. 그 옆에 곧장 진흙창이 있는데 그 예. 혐오감의 진흙창이요. 그거 가서 물어버려요 둘이. 아 저희 토론을 안 한다 말고 네. 타인의 견해를 존중한다 한다. 정도로 예. 끝내면 협상을 하려면 어떨까요? 토론이 있어야 그래서 하니까. 가능한 게- 네. 정치 토론하는 저희가 이 방송 그런 보세요. 방송인데. 네. 간단해요. 그래서 네. 협상이란 개념이 진짜 예. 위대한 개념이에요. 어, 뭐든지 협상으로 보면 협상을 해라. 네, 네. 감정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이라 하잖아요. 네. 협상 테이블에 오면 네. 줄 거 주고 쿨하게 받을 거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으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 저
선생님하고는 따로 저 긴 시간을 두고 네, 한번 그래. 예, 네. 이야기를 한번 옛날에 나누도록. 이거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네. 그 6시간 하면 6시간. 예, 6시간 한번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박문호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